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AI 테마에 함께하지 못하는 듯하던 애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그렇습니다. 애플 주가는 4%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최근 출시한 아이폰 17이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된 이후에 AI 기능 도입도 더디고 디자인에 대한 혹평도 등장하면서 오히려 아이폰 16이 낫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판매량 호조를 보였다고 하죠. 네, 애플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아이폰 17은 중국에서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몇 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답니다. 네, 맞습니다. CEO인 팀 쿡이 중국 출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몇 분 만에 매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호재 만발이었습니다. 애플이 앞에서 끌어주고 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뒤에서 밀어준 데다가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타코 트레이딩도 다시 부활하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 지수는 1.12%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07% 오르면서 6월 이후 최대 이틀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37%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애플이었죠. 애플은 4%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 후에 열흘 동안 전작보다 14%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루프캐피털도 이번 판매량 증가 소식이 나온 이후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 역시 226달러에서 315달러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시장 심리가 좋다 보니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에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마존은 어제 클라우드 서비스 AWS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마비됐지만 주가는 결국 1%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이번 주에 나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계속 몰리고 있는데 오늘도 2%가량 오르면서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회복했습니다. 다만 브로드컴은 엔비디아가 하락하자 동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내렸고요. 월마트는 경쟁사인 아마존이 웨이트워처스와 손을 잡고 비만약 배송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0.63% 내렸습니다.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점은 기업 실적 덕분입니다. 오펜하이머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은 16% 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12%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도 대형 미국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탈 만한 충분한 회복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역시 기업 실적부터 금리나 기대감 등 여러 호재를 고려하면 펀더멘털은 여전히 건재해 보인다면서 일부 영역이 과열되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증시가 강세를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에 셧다운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난 점도 간밤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케빈 헤스 백악관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기회가 있다면서 노킹스 시위가 주말에 마무리된 만큼 중도파 민주당원들이 나서서 셧다운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폴리마켓에서도 이번 주 셧다운이 끝날 것이라고 보는 가능성이 전날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이런 낙관론 속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최근 방어주에 대한 매수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가가 다소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나 국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또 필수 소비자 주식이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S&P 500 지수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채권과 금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현재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채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연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된 데다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도 종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10년물 금리는 오늘 0.02%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 4% 아래로까지 내려갔고요. 2년물 금리도 오늘 소폭 떨어졌습니다. 전거래일에 금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오늘 금값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4% 가까이 급등하면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또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또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03%, 0.49% 떨어지면서 5월 이후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갔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해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가 한때 중단됐는데 유럽에서는 주요 이동통신사를 포함해 일부 은행들도 영향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어제 오후 4시쯤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내외 서비스에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3시간여 만에 복구가 대부분 완료됐다 밝혔지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수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공급난으로 멈춰섰습니다. 히토류부터 알루미늄, 반도체까지 3대 악재가 겹치면서인데요. 스텔란티스부터 포드까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문제가 겹치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히토류를 움켜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 반도체 패권 다툼이 업계 부장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일부 제조사들은 미국에서 만든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히토류 자석을 장착한 뒤 다시 들여오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견제 압박 속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의 100% 지분을 수여한 넥스페리아에 이례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로 맞불을 놓은 점도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현대차는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기업 평가에서 눈에 띄는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3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었고요. 지난해 192위에서 단숨에 30위대로 치고 올라온 현대차는 48위에 오른 도요타까지 제치면서 아시아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특히 친환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가파른 순위 상승을 이뤄냈고 실적 면에서도 전기차 캐즘,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위기를 뚫고 지난해 175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찍기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평가 결과가 신뢰도 높은 외부 기관이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자평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인공지능 버블론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임대료가 급락하면서인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B200의 올 초 임대 가격은 시간당 $3 20센트였는데 지난달 $2 80센트까지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GPU 가격은 폭등했지만 임대 단가는 떨어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장이 이미 과대평가돼 있을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5년 전 19만 9천 달러에 판매된 엔비디아 A100 칩의 경우 시간당 $4 수준의 임대 수익이 있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만 현재 $1대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짚었는데요. 2년마다 신형 아키텍처를 내놓으면서 신제품 수요를 이끌고는 있지만 중소 GPU 임대 업체들은 이전 세대 칩을 재고로 떠안은 채 저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리들은 탄탄한 체력을 앞세워 단가 방어에 나서고 있어 이 같은 괴리가 GPU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고 실제 수익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공급 과잉 시그널이다 짚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티그룹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오픈 AI를 집중 분석했는데요. 그간의 투자와 계약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5년간 $1조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작 이에 반해 수익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올 상반기 6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영업 손실은 10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오는 2029년까지는 흑자 전환이 불가능하고 그때까지
440억 달러, 61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이 금액마저도 높여져 봤습니다. 이 월가에선 오픈 AI의 초대형 투자가 기대와 달리 거품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달 착륙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교통부 장관이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임시국장을 겸하고 있는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사의 달 착륙 계획과 관련해 한 기업만을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경쟁사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임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대놓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2차례 스타쉽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앞선 3차례 시험 비행에서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키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머스크의 영향력 때문에 계약을 건널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나 태도가 바뀐 걸 보면 머스크의 입김도 약발이 다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지수를 밀어 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대전환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로봇을 포함한 5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5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로봇 등 첨단 전략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로봇 산업에는 2조 1천억 원, AI 산업에는 30조 원 이상이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휴머노이드의 산업 현장 활용을 가로막던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펜스 설치 의무 등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12월까지 본격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휴림 로봇이 상한가에 거래가 됐고요. 에브리봇도 18.36% 뛰었습니다. 이어서 원익홀딩스가 16.11%, 코닉 오토메이션과 한라캐스트도 각각 15.18%, 12.63%로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내수, 생산 모두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어제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자동차 수출량과 내수 판매량, 생산량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선 9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6.8% 늘어나면서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내수 시장도 강세인데요. 9월 내수 판매는 15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20% 넘게 늘었으며 이 중 전기차 판매량은 135% 급증하면서 역대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내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8.9% 증가한 33만 4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울러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라인업과 북미 하이브리드차 생산 확대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앞으로 자동차주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확인해 보면 한온 시스템이 3% 넘게 올랐고요. HL만도도 2.82% 뛰었습니다. 이어서 KG 모빌리티가 2.49% 올랐고 특히 기아가 2.14%, 현대차가 2.06%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자 증권주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을 보이면서 증권사들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3분기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5조 원으로 전년보다 38% 넘게 늘었고 고객 예탁금과 신용 공여 잔고도 각각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의 주요 증권사들의 합산 순이익은 1조 5,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약 9% 웃돌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발언이 나온 것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부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 모멘텀이 됐는데요.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을 올랐는지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17.17%, 한국금융지주가 14.02%로 강세 보였고요. 키움증권과 부국증권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어제 외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권을 순방할 때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방문 중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역시 북미 간 의미 있는 소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면 코데즈 컴바인이 14.91%, 좋은 사람들이 11.13% 올랐고요. 이어서 인디에프가 8%대, JST나가 7%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3,800시대를 열었습니다. 막연해 보였던 코스피 4,000, 4,000P가 이제는 정말 실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도 호재 만발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훈풍을 가져다 줄지 기대되는데요. 강했던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1.8% 상승해 3,814포인트,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9%나 급등하면서 875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도 진정되면서 아시아 주식시장 대부분이 반등했습니다. 우리 시장 그동안 반도체 위주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요. 어제는 쏠림이 해소되면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확연히 많은 전방위적인 강세장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힘을 내준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6,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2,500억 원 팔아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순매도 규모를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들은 4,1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67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들만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강했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 4.3% 올라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와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모두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도 10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와 레인보 로보틱스 6% 넘는 강세였고요. 그동안 조정을 받던 제약바이오 대표주들도 반등했는데 특히 파마리서치는 9% 넘게 올랐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내린 1,419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선 추가적인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자 위험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NDF에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달러원 1개월물은 1,421원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한미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관세 협상 내용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일단 오늘 외환 시장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반도체 투톱 쏠림 현상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주 강시장에서 나만 소외된 듯한 포모 현상을 느낀 투자자들, 하지만 속출하고 있는데요. 9월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증가분의 66%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을까 조금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은 반도체 주가 상승이 다른 대형 IT 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전기전자와 IT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IT 부품 기업이 2026년 AI향 공급으로 포트폴리오가 변화하고 있고 애플 내 점유율이 증가하고 수익성 확대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의 상향과 재평가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와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당분간 반도체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 외에 다른 업종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리포트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입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제조선과 해양산업전도 개최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와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삼성전기와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작 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라는 한 언론사 보도가 나온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좋았습니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이 주요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인다는 소식에 사상 최고치로 올랐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아이폰 관련주들도 영향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 보면 시총 6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8% 오름세로 98,900원, SK하이닉스 3% 넘는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선 프리마켓은 돌파했는데요. 5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 가까운 오름세로 43만 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오름세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8%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8만 1,800원, 더불어서 현대차도 1.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만 2천 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1% 오름세로 44만 7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0.2% 반등하고 있습니다. 16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8% 가까운 추가적인 상승세입니다. 7만 8,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1% 오름세로 35만 4천 원, 펩트론이 2%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2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만 파마리서치는 1.6% 하락합니다. 거래가 59만 2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800 새로운 시대를 여는 코스피, 이제 정말 4,000피를 향해 갑니다. 어제처럼 쏠림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반도체주 주도의 강세장이 펼쳐질지 개장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 좀 한동안 소외되는 듯 하더니 사상 최고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나만 또 안 들고 있으면 포모 현상 있잖아요. 뭔가 시장 수익률에 기대치 미치지 못하면은 뭔가 더 조급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 뉴스 필요하실 것 같은데 또 카카오톡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또 다양한 정보 뉴스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거 뭐 뉴욕 증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대단합니다. 어제도. 혹시나 싶어서 예. 지금 1년 동안에 누가 1등 먹었나 싶어서 한번 보니까 우리 코스피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최근 1년. 최근 1년? 예, 우리 그러니까 작년 그러면은 예, 가을부터요. 지금 뭐 작년 이제 10월 20일 그 무렵부터 해서 우리 코스피 47% 올랐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 스페인, 폴란드 이런 애들 뒤에 줄 세우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 그다음에 나스닥 해봐야 뭐 24% 이렇게 되네요. 야, 이 엄청난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이거 분위기가 뭐 시작 무렵에 3,840이나 50에서 시작해서 이 페이스로 가면은 10일을 보기 전에 4,000도 가겠네요. 가는데 미국도 더 많이 올랐느냐 덜 올랐느냐 차이지 거의 다 그렇죠. 다 오르고 있죠. 예. 이 와중에 누가 제일 또 꼴찌냐 싶어서 보니까 1년 동안에 주요 국가들 가운데 빠진 곳은 3군데네요. 어디예요? 태국, 필리핀이고 제일 부진한 데가 덴마크입니다. 근데 이거 덴마크는 코로나 이후에 혼자 또 1등 했던 나라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한 작년 한 여름까지는 거의 뭐 그랬어요.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상한 나라들 빼고는 예. 국가 지수 가운데는 덴마크가 1등 먹었는데 그때 여기도 마이너스 금리 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갖다가 그대로 그냥 데칼코마니로 그냥 쭉 내려와 버렸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가 전형적인 산이 높다 보니까 골도 깊은 그런 거기 됐는데 지금 이 시장에 오늘 반성문을 쓰실지 아니면은 좀 더 강화된 뷰를 갖고 오셨을지 궁금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죠? DB증권 강현기 주식 전략 파트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강 파트장님. 예.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이 랠리에 엄청난 힘을 보태주셨던 우리 강 파트장님. 예, 제가 반대로 힘을 보탰었죠. 맞습니다. 반대로. 예, 요즘 어떠세요? 회사 내에 어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도 왕왕 하시면서 예. 이렇게 반응을 느끼시잖아요. 최근에는 조금 더 귀를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보려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미진했는지 또는 또 시장이 또 어떤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또 특이점이 있는지 예.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예. 이거 뭐 반성문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 지금 뭐 3대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나스닥 100은 어제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버렸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식만 간다고 하기도 뭐한 게 금도 가요. 맞습니다. 채권도 가요. 예.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릴 거 없이 뭐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상황, 뉴욕 지금 증시부터 한번 짚어주시면은. 예, 뭐 시장은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조금 부진했다가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는 맞아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재료로 보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미중 무역 협상도 결국은 잘 될 거야. 예, 이런 기대가 있었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연방정부 셔다운도 그렇죠. 언제든지 좀 우호적으로 해결됐어. 그러니까 음흠. 이러한 의견들이 좀 더 지배를 해서 시장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을 살펴볼 때 이벤트 요인에 너무 함몰되면 시장 전망에서 다소 오류를 일으킬 수는 있기 때문에 어제 나온 이벤트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전히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상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것은 이후 상황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셧다운이야 전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시간의 문제이지 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그거니까. 근데 미중은 왜 아직도 조금
찝찝한 데가 있습니까? 강파트장님 보시기에.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악화, 완화, 예. 악화, 완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다음 스텝에서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어떤 부담 요인으로 다가올지는 요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경제 주체들이 예.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그러면 이후 미국의 경제에서 그 지표들로 확인이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설령 미중 무역 협상이 뭐 APEC에서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손 치더라도 예. 기업들이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저희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로 상호 관세로 인한 경기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이신 거네요, 조금.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죄송스럽죠. 제 입장에서. 예. 예. 그런데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은 있어요. 네네. 예. 최근에 미국 쪽에 뭐 경제가 아주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네, 미국 쪽 주식 시장은 뭐 글로벌 시장 다 마찬가지고 상당히 멋지게 올랐는데 시장이 오를 때는 보통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AI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네.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지닌 신산업. 여기 지금 이제 하나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유동성입니다. 예. 예. 근데 사람들은 연준에서 금리 내렸으니까 유동성 좀 많아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준으로부터 흘러나온 유동성은 요즘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예, 계속 나왔었죠. 예, 네. 맞습니다. 금리를 내릴지라도 QT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 유동성은 그렇게 시장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요즘 말했던 사모펀드 미국 쪽에 예. 이쪽에 이제 론 상품 이것도 수년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최근 사모 신용에 의해서 유동성이 더 추가됐다. 이것도 조금은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최근에 유동성이 강화된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그럼 요즘에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 살펴보면 미국의 은행이 요즘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게 트럼프 2기 들어서 금융 규제 완화를 했거든요. 네. 트럼프 정부는 항상 금융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도 금융 규제 완화를 했는데 요때 이후로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달라졌더라고요. 예. 타이트닝해서 네. 요즘에는 돈을 좀 더 쉽게 빌려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도 세분화해 보면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 참고 도표에 2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준비가 안 되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말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예.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 전체로 보면은 완화 쪽으로 간 게 맞아요. 네네. 근데 그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 태도 지수는 아직은 타이트닝이에요. 지금 저 그래프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 그림에서 이 녹색 선이 위쪽으로 있으면 대출할 때 심사가 좀 까다롭다는 거고요. 그래프가 위로 가면 이 녹색 선이 마이너스 쪽에 위치하면 대출 심사가 좀 이제 뭐 널널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전체 대출은 이제 대출 심사할 때도 좀 널널하게 대출을 잘 해주는데 기업 쪽에는 아직은 좀 깐깐하게 해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실물 쪽의 유동성은 잘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 금융 분야의 유동성이 좀 더 쉽게 흘러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행 쪽의 대출 태도 지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AI 경기 요즘에 많이 주목하는데 일반적인 경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서 뭐 지금 공무원들 대량 해고 많이 있었지만 요즘엔 잠시 또 중단이 됐는데 이게 향후에 경기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러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요 연쇄 효과에 의해서 범용적인 경기라고 부를게요. AI 경기 외에.
이쪽이 조금 더 웅크리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도 혹시 뭐 우리가 대출 해줬는데 이거 떼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타이트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은행 쪽의 자금이 조금은 가로막힐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질문하셨던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지금까지 예.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은행 쪽의 대출 태도가 어떻게 돌변하는지 이 상황은 향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요즘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요즘 또 이제 시황에서 자주 보는 유행처럼 자주 접하는 단어가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예. 이제 이 피아트 머니, 이 종이 돈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가치는 자꾸 훼손될 거니까 뭐 은행 적금이나 예금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뭐라도 사자. 예. 집을 사든 코인을 사든 금을 사든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뭐든지 사자 하니까 다 지금 붕 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결국은 이제 이 돈의 문제인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장의 두 가지 요인 중에 이제 유동성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그러니 펀더멘털 무슨 뭐 국제 정세,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기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1, 2년 동안에 다 그냥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유동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고갈이 안 된다고 보세요? 유동성은 네. 저희가 닷컴 시절에도 그렇고 다른 역사상 이름난 여러 부흥과 버블 장세에서 네.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철도 버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도 예. 버블 가시면 미국에서 1857년일 겁니다. 너무 오래로 올라갔나요? 예. 좀 심하게 가셨네요. 예, 너무 오래 갔는데 예. 그 당시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있더라고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그때 전쟁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가 미국 쪽이 이제 서부 쪽을 이제 좀 더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흡수하게 됐죠. 네. 미국 멕시코 전쟁 이후. 예. 근데 서부 쪽에 흡수된 땅, 그때 그 캘리포니아에서 예. 대규모 금광이 발견돼요. 음흠. 예, 그래서 그 유동성이 결국 철도 버블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때 흥미롭게도 철도에 대한 붐 네. 이런 것은 약점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 예, 그리고 금광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금이 원래 이제 보노통화 역할을 하니까 예. 유동성도 쭉 이제 금광 발견됐으면 이제 쭉 이제 공급이 되죠. 예. 자, 그런데 그때 철도 버블을 멈춘 요인이 뭐냐면 예. 철도 버블이라 하시면은 예. 뭐가 막 버블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서부 쪽에 미국 땅이 됐으니까 그 철길 깔아야 되겠죠. 철길 깔아야 예, 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붐과 버블이 나타났는데 이때 그 버블을 멈춘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당시에 농업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도와 무관한 범용적인 경제죠. 예. 이쪽에서 장사가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산업이 위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은행 쪽도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기도 좀 까다롭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범용적인 경제에서 유동성이 위축되니까 철도 버블까지도 영향을 줬었어요. 닷컴 버블 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예. 닷컴 버블 때 저희가 이 닷컴 경제, 인터넷 경제 그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당시에 달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국 쪽의 제조업이 힘들었어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닷컴을 제외한 일반적인 그 제조업 분야에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점점 범용 경제가 쪼그라들고 그러면은 은행 쪽이 쉽게 대출해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쪽도 자금 사정도 빡빡하게 되고 이게 닷컴의 유동성 문제까지도 닷컴 주식의 유동성 문제까지도 건드려 버리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저희가 AI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 발전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뭐 에이전트 AI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물리적인 AI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죠. AI는 약점을 찾기 어렵지만 이 투자를 쭉 진행할 때 저희가 일반적인 경제가 조금 더 쪼그라들면 자금을 공급하기가 좀 까다로운 환경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 쪽의 경제가 의외로 좋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쪽의 경기가 조금씩 안 좋을 것 같다가 미국의 통화 정책의 큰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미국이 이제 2008년부터 한 14년간은 QE의 세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QE, 돈 푸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2년부터 QT의 세상으로 갑니다. 예. 근데 미국은 직접 금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QE가 경제도 같이 올려 세우더라고요. 예. 직접 금융이라 하면은 주식과 채권으로 기업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근데 QE는 이제 자금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자금을 수혈해 주는 거니까 직접 금융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QT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금융 쪽에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게 없다면 경제가 원래 너무 올라갔던 게 정상 위치로 오는 거죠. 이 그림을 제가 하나 또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 3페이지에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네. 예. 이 그림에서 녹색 선은 실업률인데 역축으로 그린 겁니다. 거꾸로. 예. 그리고 회색 선은 미국의 연준의 총 자산. 예. 그러니까 회색 선이 늘어나면 QE의 세상입니다. 예. 그동안 QE 1, 2, 3, 라이트 QE, 무제한 QE까지. 예.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녹색 선이 역축으로 그린 거니까 위쪽 방향이면 경기가 좀 개선되는 거죠. 근데 QT를 하면 이 회색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너무 과했던 경제 정책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도 과했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게 요즘 미국의 경기 약화의 본질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쪽에서 미국 경제에서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마찰들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대표적인 마찰이 고용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사람 안 뽑는 거 아십니까? 안 뽑고 뭐 해고도 근데 그렇게 해고도 많이. 잘안 하는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모순인데 미국의 신규 채용률은 대표적인 위기 상황에 준해요. 코로나 때 그때 경제 완전 웅크렸던 당시 사람 아예 안 뽑았죠. 그때하고 신규 채용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금융위기 당시로 내려왔어요. 근데 해고율은 요즘에 그림을 보시면 거의 호황 국면입니다. 예, 해고는 거의 안 해요.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QE 세상에서 QT 세상으로 전환된다는 거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QT 세상으로 가면서 미국 경제가 너무 부풀려졌던 게 점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됐다는 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은 신규 채용은 안 하는데 해고율은 아직도 해고는 안 하는 거죠. 근데 경제가 조금은 더 원래 미국의 실력대로 돈의 힘이 아니라 원래 실력대로 조금은 더 내려왔을 때는 이 해고율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해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해고율이 높은 건 뭐 코로나 때 기억이죠. 코로나 때 많이 사람 잘랐다가 다시 구하는 거 힘들어서 지금 해고를 잘 안 하는 건데 경제가 QT에 의해서 조금은 더 하향됐을 때 해고율이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던 연방정부 셧다운. 이때 공무원들의 해고가 상당했을 건데 그 이후 민간 쪽에는 과연 아무 이상이 없을까?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해고율이 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고율이 높아지고 소비가 안 좋아지고 소비가 안 좋아지면 해고율이 다시 높아지고 이렇게 자가 증식,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굿모닝 마켓에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한 16% 정도 된다. 뭐 한 그래서 예상인 12%를 능가한다, 상회한다. 아주 단순무식하게 네. 이익 증가율이 한 16% 되면은 주가 한 16% 올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 할 것 같으면은 S&P 500은 뭐 사실상 지난 1년 동안에 지수 상승률이 14.8, 15%밖에 안 되니까 이익 증가율만큼 왔다라고 인정해주고 네. 나머지 나스닥 같은 경우 24%, 뭐 필라델피아 반도 32%. 여기는 워낙 마진 잘 남기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인정해주고 하면은 이것도 이해가 되고 또 돈 푸는 걸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와중에 조금 성장률 좋고 뭐 아직 물가도 인플레도 안 잡혔고 하지만 조금 실업률 이 옛날에 교과서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이 와중에도 조금 실업률 오른다고 우리 다시 또 QT 중단하고 금리도 내리고 여차하면 QE도 할 듯이 이제 연준 회장 바꾸면 이제 그게 또 시장이 믿는 구석이잖아요. 혹시 잘못되면 연준이 돈 풀 거야. 맞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뭐 한 번씩 버럭버럭거려도 저 양반 또 물러날 거야. 이러니 이게 팔기가 싫은 거죠. 팔기가 싫고 밀릴 때마다 사고 싶고 해고 잘린 사람이 이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하고 코인 하는 거 말고 솔직한 얘기로. 그게 제가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젊은 층이든 퇴직한 이후에 노후든 간에 사람이 존재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산에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뭘 한다는 느낌이 있고 뭘 해서 성과가 나오고 좋든 나쁘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코 묻은 돈 갖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남았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 버블이라 해봐야 이런 무슨 뭐 애들 공원에서 노는 막 벙벙 날아다니는 이 버블이 아니고 그 카푸치노 위에 그 버블 플러스 네. 뭐 이런 느낌 아직은. 카푸치노 위에 버블. 맞습니다. 이제 제 반대편 쪽에서 이제 언급을 하신 네, 분들, 예. 네.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뭐 아무리 뭐 안 좋게 보더라도 연착륙, 연착륙. 연착륙, 예, 예. 연착륙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고만고만한데 지금 아직은 잔여 유동성은 좀 있고 은행의 뭐 대출 태도 지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잔여 유동성이 있고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 예.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좋고 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도 연착륙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제 연착륙이면 주식 시장은 그래도 타격은 있지 않을 거야. 예, 이런 인식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해고율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뭐 실업률 지금 미국이 실업률이 4.3 자연 실업률에 근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연착륙에서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 경제 연착륙하고 주가 반응을 같이 한번 가지고 온 게 있는데 6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제가 작년에 한참 그 논의가 많았습니다. 경제가 침체가 오느냐 연착륙이냐. 연착륙이면 괜찮을 거고 침체면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작년에 논의가 한참 많았다가 올해는 좀 쑥 들어갔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연착륙일 때도 주식에 타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연착륙인데도? 어떨 때 그랬던 맞습니다. 거예요? 연착륙의 사전적인 정의는 GDP 증가율이 플러스긴 한데 이게 플러스 정도가 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장은 계속하는 거예요. 예. 예. 증가율 자체가 둔화된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가율이 뭐 3%였다가 뭐 2% 되면 뭐 증가율은 내려올지라도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 예. 근데 침체는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걸 이렇게 침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하고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6페이지 보시면 닷컴 버블 때는 경제가 연착륙이었던 거 아십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뭐 연착륙 얘기조차도 지금 잘 나오진 않죠. 네. 예, 나오진 않죠. 예. 그런데 닷컴 버블 때는 연착륙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물론 경기 침체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떨 때 연착륙일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어떨 때 경기 침체가 와서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가. 이 차이가 어떤 것에서 결정이 되냐면 결국은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더라고요. 예. 여기 다음 페이지에 그려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잘 안 보시죠. 예. 예. 미국 밸류에이션 이제 뭐 23배보다 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뭐 23.5에서 24배 그 정도까지 왔을 것 같은데 IT 버블 때 보면 S&P 500의 PER이 24.6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사실 금융위기 발발 직전에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경기 연착륙만으로도 주식시장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좀 저조하다, 좀 싸다,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서야 주식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 23배에서 24배,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 연착륙이라도 진행이 되면 예, 뭐 QT를 하건 QE를 다시 하건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기 연착륙이 진행이 되면 그래도 이 주식시장에 트러블이 있을 여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뭐 PE도 물론 보시지만 버핏 인디케이터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버핏 인디케이터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미국의 GDP로 나누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 이때 계산하실 때 GDP는 명목 GDP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말고. 예. 근데 이거 보면 이건 역사상 최고치예요. 예. 예전에 닷컴 버블 때는 이게 한 150%였는데 지금은 20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 아래에서 경제 연착륙이 이루어질 경우 저희가 좀 상황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관찰은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생각은 호가 합니다.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7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7% 상승세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3,843. 코스닥도 0.4%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879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8,500원, SK하이닉스 2% 상승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가 49만 7천 원. 자, 이렇게 되면 뭐 50만 원도 지금 코앞에 둔 상황이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 113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6,200원이고 현대차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5만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97만 7천 원. HD현대, 중공업, 기아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4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오늘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레인보로보틱스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5만 4,500원. 펩트론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리가캔바이오도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9,600원. 파마리서치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3% 상승 예상됩니다. 에이벨바이오도 호가 88,800원이고 삼천당제약은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반도체 sek터가 또 힘을 내줄 수 있는지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와 SK하이닉스 호가론 굉장히 좋네요. 어차피 볼 50만 원인데 오늘 찍어버리지 뭐. 뭐 49만 6천 원 그러고 있어. 찍고 다시 49만 6천 원 오더라도 일단 찍고 볼리라 이거요. 그걸 누가 사주느냐의 문제인가?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 강영기 파트장님은 지금 어쨌거나 든든한 정치의 버팀목이 돼 주시는 게 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정치인데 강 파트장님까지 이거 그동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게 이제 앞으로 랠리가 적어도 2, 3년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하죠. 선언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비비 정권의 역할은 강영기 파트장님이나 문홍철 팀장이나 할 것 없이 맞아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즐기되 뭘 살피면서 가야 되는지를 갖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 역할이 큽니다. 아마 사내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그거는 있을 것 같은데 압박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저희가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환경이라서 네. 저도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예.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팀장님이 문홍철 팀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시장 하락으로 전망한 건 아닌가? 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언급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경기가 연착륙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다소간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상황이 펼쳐진다면 네. 연착륙과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그 인식이 버무려져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면 그러면 주도주가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연준의 향후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FOMC가 2차례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이제 뭐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내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비컷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기대가 있는데 이게 계속 제가 시장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사례를 좀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생각할 거리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하면 주식 시장 좀 더 오를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경기 부진 전에 금리 인하면 이 정말 좋죠. 선제적으로. 맞습니다. 보통 인슈어런스 컷. 인슈어런스 저희가 이제 컷이라고 보험 들 하나요? 때도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보험 들기보다는 건강 좋을 때 한참 또 생활 열심히 하실 때 보험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또 보험료도 싸요. 맞습니다. 건강할 때 맞습니다. 이제 인슈어런스 컷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경기가 조금 부진한 거 아니야? 연착륙이건 경착륙이건 경기 부진한 거 아니야? 한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게 좀 오히려 주식시장 방향과 금리 인하 방향이 같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9페이지의 그림에서도 나타나는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만 좀 언급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사례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또 생각해 볼 게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준우 소장님 눈치가 좀 보여요. 걔도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강연기는 강연기다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 고용 보고서 이렇게 이제 노동부에서 수정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수정도 어디 뭐 보통 수정입니까? 보통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뭐 그 해당 1년간 미국 고용이 월간으로 14만 명 정도 신규 고용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만 명 정도 고용된 걸로 나타났었고 올해 2분기에는 또 한 14만 명 고용 이제 2분기에도 월간으로 꾸준히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4만 명 고용된 걸로 10분의 1로 맞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1년간의 고용은 100점인 줄 알았는데 50점. 그리고 2분기에는 100점인 줄 알았는데 10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경기 부진 전에 금리 인하냐, 경기 부진 이후 금리 인하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색이 고용이 경기 후행 지수인데 경기 후행에 대해서도 후행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경기 부진 이후 금리 인하의 성격이 또 존재할 수는 있는 거죠.
이 형태가 우리 한국 시장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시장 물론 멋지게 상승했죠.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99년 이때 월간 상승률이 월간이 아니고 그 연간 예. 상승률이 80%가 넘었습니다. 닷컴법은 얘기를 맞습니다. 저희가 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0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엔비디아 다음에 시가총액 순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양심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0.9% 상승합니다. 3,851. 코스닥도 0.6% 올랐습니다. 881. 지금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상승하면서 98,500원, SK하이닉스가 49만 9천 원, 2.7% 올라갑니다. 50만 원까지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0.69% 상승합니다. 43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2% 상승합니다. 25만 3,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2% 상승 8만 2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 가까이 올라가고요. HD현대 중공업이 2.9% 올라갑니다. 52만 7천 원, 기아도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상승합니다. 지금 44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보합권이고 에코프로 0.6% 상승합니다.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0.9% 떨어지네요. 35만 원.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 펩트론이 0.5% 상승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1% 상승합니다. 13만 8천 원이고 HLB가 5%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4만 3,6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2% 떨어지고요. ABL바이오가 0.6% 상승, 삼천당제약 20만 3천 원으로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원전 쪽 흐름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 흐름 좋은데 지금 네페스아크가 뉴로모픽 반도체 쪽에 네페스아크가 12%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페스도 3.6% 오름세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뉴로모픽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이제 오르비텍이 6% 강세고요. 우진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7,600원. 한전기술 4% 강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82,200원으로 2% 상승, 한국전력이 4% 이상 올라가네요. 44,150원. 그리고 우진엔텍 4.7% 올라가고요. 한전 KPS도 2.7% 상승세, BHI도 2% 이상 올라갑니다. G2파워도 3% 강세입니다. 오늘 원전 쪽도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앞서 보셨다시피 현대차, 기아 다 3%, 2% 상승세고 현대위아도 2.8%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도 31만 3천 원으로 1.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좋아요. HD현대미포도 6% 강세, HD현대중공업도 4.6% 오름세로 53만 7천 원,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다 좋습니다. 하나오션 0.9% 올라가고요. 건설 쪽도 좋네요. 지금 현대건설, GS건설 다 4%, 2% 이상 상승세고 대우건설도 지금 현재 1.9% 오름세고 DL-ENC도 1.8% 상승세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리기판 쪽도 좋네요. 캠트로닉스, YC캠 다 좋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은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합니다. 62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8억 원, 377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76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7억 원, 3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1원 80전 상승한 1,42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올라가고 이 가운데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3,858. 와, 하이닉스는 50만 원을 터치했고 좋네요. 볼레벨 바보여야죠. 뭐 오늘 49만 9천 원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1,000원만 더 쓰면 되는데. 야, 근데 지금 뭐 어디 딱히 빠지는 업종이 있나요? 지금요? 그냥 같이만 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2차 전지 쪽이 조금 쉬어가고 있고 2차 전지 쪽. 예, 바이오도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주 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오늘 좀 쉬고요. 예. 농신료 섹터도 좀 쉬고. 셀트리온 3분기 영업이익 3,010억, 44.9% 증가,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그러면 셀트리온은 어떻게 되나 지금? 차트 저기 2% 주가가? 지금 올라가요. 셀트리온 제약도 2%요? 괜찮고. 예. 야간데 재료에 비하면. 약하다고요? 재료에 비하면. 그리고 개인이 산다. 그러네요. 야, 저기 일본 니케이는 또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 거의 뭐 0.9% 1%인데 달러인이 못 가네. 이렇게 되면 같이 엔화도 약세로 가면서 오 다카이치상 이러면서 막 가져야 되는데 외환시장하고 증시가 약간 엇박자를 내고. 그래 아까 저 강영익 파트장님 얘기하신 거 이제 S&P 500하고 금리 추이하고 이렇게 겹쳐놓으면서 닷컴 버블 때하고 금융위기 때를 언급하면서 결국 그때는 뭐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어쩌고가 아니고 장이 부러지고 막 경기가 막 박살 나니까 허겁지겁 금리를 막 비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는 뭐 한 달에 2번씩 했잖아요. 맞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도 했습니다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저도 그때 현업에 있을 때 왜 저 양반을 보고 마에스트로라 그러나 싶었던 그린스펀 말입니다. 예. 그린스펀은 가만히 보니 말도 현란했지만 현학적이고 어렵지만 이 그 굉장히 그 금리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보면은 특히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입에 달고 사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라. 맞습니다. 맨날 뒤에 가서 지표 보고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근데 지금 살짝 이제 현재 보면은 조금은 거기서 그린스펀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성장률로 보나 예. 물가 수준으로 보나 주식시장 상황을 보나 여기서 왜 금리를 내려? 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우리 조금 한번 예. 대응해 볼 거야 하는 거고 예. 저 데이터 디펜던트 타령하던 파월도 저런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새로운 의장이 들어서면은 이거는 뭐 좋아도 금리나 나빠도 금리나 시장의 공급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DNA 같아요. 저금리 좋아하고 예. 약간의 법을 좋아하고 하는 거는 경제 측면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이 랠리 이거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쉽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투자자분들도 예. 어떤 장세에선 손이 잘 안 나간다. 뭐 이런 예.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이번 장세에서 시원스럽게 이제 상승의 동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근데 저를 계속 붙잡는 형태가 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붙잡는 뭔가가. 예. 한 11페이지 같이 예. 보실까요? 예. 요 지표는 언제나 보더라도 충격인데 우리 코스피가 이제 지난 기간 보면은 구리금 비율 이건 이제 금융계 선배분들이 많이 쓰셨죠. 예, 이진우 소장님도 그렇고 예, 금융계 선배님들이 이제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 이제 남기신 그 지침이죠, 뭐. 예. 이제 모든 게 지금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도 뭐 견조하고 금도 견조한데 그 상대적인 원자재의 비율을 보면서 온도를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예. 구리금 비율, 구리금 가격 비율이죠. 예.
예, 경기가 좋을 때는 금보다 구리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예, 경기가 좋을 때는 맞습니다. 예. 구리가 좀 더 오른다? 예, 맞습니다. 그렇겠죠. 수요 수요가 때문에. 늘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뭔가 불안 요소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랠리를 보일지라도 금이 좀 더 랠리를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경기 안 좋으면 구리금 비율이 내려갑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치, 구리금 비율은 역사상 최저치예요. 예. 예. 지난 기간 주요 변곡점에서 구리금 비율이 코스피하고 궁합이 잘 맞았는데 이제는 이게 굉장히 따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랠리에 대해서 언젠가 펀더멘탈에 대해서 인식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구리금 비율은 글로벌 경기 동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네. 네. 펀더멘탈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이게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까가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저희 세대 애널리스트 다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진우 소장님 여러 글이나 말씀 듣고도 몇 가지 공부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난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예. 타 방송에서 이진우 소장님께서 예.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 분석하시다가 네. 전 아직도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뭐요? 급등을 했는데 예. 이제는 분석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가끔 제가 말이 쓰는 있어서 레파토리입니다. 저거는 예. 언젠가는 나도 분명히 써야 되겠다. 이게 예.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다. 예. 가장 뭐라고 할까 겸손하면서도 조금의 이제 과열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예.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펀더멘탈과 저희 코스피가 이 정도의 괴리를 보였다면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뭐 애널리스트로서 특히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애널리스트로서는 분석의 한계를 조금 넘어선 거 아닌가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점이 저를 아직은 좀 더 잡고 있는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솔직해지자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요즘 좋다 그러죠. 장 좋아. 내 평생에 이런 거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빠뜨리지 않는 얘기는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에서는 시장 미쳤어 이래요. 이건 정상적인 장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상적인 장은 아니지만 시장에 몸을 담은 이상 시장 흐름에 자꾸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다가는 자기만 다치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고 이제 누리는 거고. 미쳤어 이거. 누가 이렇게 사는 거야? 저 외국인 진짜 누구야? 돈에 꼬리표가 안 달린다고 하지만 저 외국인 진짜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 호쟁이야? 중국이야? 어디야? 궁금한 거예요. 예, 뭐 그런 와중에도 가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환율 걱정하지 마. 뭐 1,480원도 받는데 뭐 이런 식이죠. 요즘 뭐 저기 2008년, 2009년 1,600원 금방도 받는데 그때 비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쑥쑥쑥 이제 달리는 중에 여기서 이제 개인이 사기 시작하네요. 예. 개인분들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한 번쯤 이제 투자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예. 저희가 코스피가 1980년 너무 고도 성장 그걸 제외하면 1990년부터 최근까지 저희가 연평균 수익률이 2% 남짓이에요. 이건 아마 좀 잘 알려진 뭐 팩트니까. 예. 근데 지금 코스피 올해 한 58% 올랐습니다. 네. 예. 연평균 수익률 2%대 시장이 58% 올랐다. 그러면 전략 내부에서는 좀 역발상은 일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스타일 반전이 될 건. 예. 그래서 저는 그 스타일 반전, 뭐 여러 가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서 일부를 이제 좀 담아두시자고 언급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통신하고 철강입니다. 예. 저희가 12페이지에 같이 보시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쭉 할 때 한국도 뭐 어느 순간은 지금은 한국 내부에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금리 인하 쉽게 못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뭐 내년까지로 보면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한국도. 예. 금리 인하가 될 때는
배당주가 확실히 좋습니다. 예, 배당주는 채권하고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금리 내리면은 채권 이자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배당주는 주가는 껌처럼 붙어 있는데 배당은 또 따박따박 주니까 예, 유사 채권 주식이죠. 예, 그러면 배당주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요즘 뭐 IT 특히 반도체 위주로 많이 쏠림이 있지만 배당주에 대해서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 예, 반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스타일에 대한 반전도 저희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이 회색 선은 가치주의 12개월 수익률 빼기 성장주의 12개월 수익률. 그러니까 회색 선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성장주가 굉장히 센 거예요. 네. 예. 뭐 얼마 전까지는 조선방산 그리고 예. 지금은 반도체 이런 성장주들 잘 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갭, 그 차이 정도가 거의 역사상 임계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 때는 이 임계 수준이 훨씬 더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비대면 IT 기업들이 워낙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는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고 이후에 스타일 전환, 네. 성장주에서 근데 가치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확률은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예, 전환 가능성, 스타일에.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를 조합해 볼게요. 배당주도 좋아 보이고 가치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것도 좋아 보인다면 14페이지에 보시면 Y축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 높은 게 좋죠. 네. 이 그림에서 위쪽에 있는 거. 예. 그리고 X축은 PBR,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치주, 스타일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는 좀 더 축 쪽으로 숫자가 낮은 쪽. 왼쪽에 있는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예. 유리하고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통신하고 철강이 나오더라고요. 예. 철강은 특히나 지금 업종 밸류에이션 PBR이 0.36배입니다. 예. 최저 밸류에이션은 0.3배 살짝 깬 게 역사상 최저인데 완전 최저는 아니지만 지금 사서 버틸만하다. 예, 사서 버틸만하다. 예, 맞습니다. 이제 스타일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각광받을 수 있는. 특히나 또 중국이 철강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니까 동력도 하반기에 존재해서 스타일 전환됐을 때 꽤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뭐 좀 땡기네요. 지금 보면은 뭐 품목관세 50% 두드리 맞고 있는 데가 철강 쪽이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돈이 되겠어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 저 도표를 봤을 때는 차라리 저것 붙들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돌다 쟤도 한번 튀겠네. 맞습니다. 이제 맞을 것도 다 맞았으니까. 맞을 거 다 맞았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이제 언급하셨던 모든 게 랠리를 네네. 보인다고 하셨는데, Everything rally. 예. 금도 요즘 그렇죠. 굉장한 강세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금에 대해서는 이게 또 역사적으로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가 1980년대 초반 금 모습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예, 이때 한번 보면은 네네. 15페이지의 그림 가지고 와봤는데 아까는 1857년으로 가서 너무 옛날로 갔는데 네. 요즘에는 가까운 옛날로 한번 네네. 가보시죠. 금은 1981년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제 연준 의장께서 폴 볼커 1979년부터 이제 재임하셔가지고 금리를 또 어마무시하게 또 올리셨죠. 근데 이때는 흥미롭게도 이때 유동성 공급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금리를 올리는데도 유동성 공급이 재미있게 이루어지는데 채권이 이제 못 살겠다 합니다. 나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채권을 팔고 나오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1981년 전후 금도 올랐지만 주식도 올랐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자, 그런데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경제는 안 좋죠. 그래서 이후에 1981년 이후로 금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 금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데 그럼 안전자산을 뭐 어떤 거라든 사야 됩니다. 근데 안전자산 매력도 중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네. 채권도 안전자산으로서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아, 채권은 금리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일단
이자도 지급 이자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금은 가격 변동만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까지 너무 크게 올라서 매력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당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때 이제 안전자산은 미국채가 아닌가 이렇게 방향 바꿔서 그때 금이 81년, 82년 고점에서 저점까지 네.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 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도 뭐 물론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흔들릴까는 생각이 들지만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네. 상황은 비슷합니다. 직전까지 뭐 몇 해 전까지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고금리를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리를 더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점점 지금 경기도 좀 불안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그러면 안전자산 쪽에서도 뭘 담을까? 금보다는 채권이 오히려 매력도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예. 그러면 두 안전자산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채권 쪽으로 약간 더 기울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거에 대한 랠리에서 금도 가지만 금은 이후에 안전자산과의 안전자산 내에서의 경쟁 관계에서는 좀 뒤처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자. 예. 저 폴 볼커 81년대 저는 고3이었는데 강 파트장님은 그때 81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한참 장난감 가지고 아마 놀 때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은 그 이제 첫돌 지났을 때구나. 지금 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뭐 충분히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예. 우리 강 파트장님은 충분히 강연기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시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1.4% 강세, 3,900을 향해 갑니다. 3,86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가까운 오름세로 879선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155억 원 매도 우위, 더불어서 개인 역시 54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6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3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05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유틸리티와 조선, 자동차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포장재와 식품, 전자제품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삼영엠텍이 11% 가까이 상승하며 16,240원, 오르비텍도 10% 넘는 강세 보여줍니다. 3,9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기술입니다. 11.8% 오름세 107,600원, 우진엔텍이 7.3% 강세로 24,900원, 더불어서 일진파워까지도 6.1% 상승합니다. 거래가 11,380원으로 집계됩니다. 조선주도 한미 협력 기대감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국내 조선사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날수록 국내 조선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부터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이 개최되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HD 현대미포가 8.1% 오름세로 21만 8,500원, HD 현대중공업 오늘 6.64% 오름세입니다. 54만 6천 원. HD 한국조선해양도 3%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43만 6,5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이 4% 오름세로 2만 3,500원. HJ중공업도 3%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2만 6,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 확대를 위해서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하면서 캠트로닉스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캠트로닉스가 3.2% 강세, 거래가 33,350원이고요. 기가비스가 4% 가까이 상승합니다. 35,850원. YC캠이 2.4% 오름세로 22,950원. 이 밖에 미래컴퍼니가 2.5% 오름세, 거래가 16,600원 나타내고 있고 PIE도 0.7%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간밤 애플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아이폰 관련주 움직입니다. LG 이노텍의 5.1% 오름세, 거래가 22만 6천 원이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2.2% 상승하며 43,700원. BH도 3% 상승합니다. 거래가 17,49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인터플렉스가 2.3% 강세, SK하이닉스 아이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2.8% 상승합니다. 지금 50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9만 원, 50만 원 돌파하면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양한 섹터에서 전방위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3,900까지도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L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와, 오늘도 오늘이지만 막 최근 한 일주일 장 보시면서 우리 김 본부장님 시청자분들한테,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만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네.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비중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줄여온 상황에서 네. 또 생각한 것보다 조정 없이 상승을 하다 보니 예.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붙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기보단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또 강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보인다는 것은 호모 현상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또 들어오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네. 네, 왜냐 이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덜 올랐고 네.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지수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은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좋은 거 압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SK하이닉스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괜찮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해도 선뜻 손이 안 가죠. 근데 반대로 2차 전지는 워낙 낮은 위치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 있고 또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좋아하는 섹터이고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오른 것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자동차야 만년 저평가인 상태인 거죠. 저평가. 근데
근데 지금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협상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예. 우리나라랑도 지금 잘 될 수도 있겠다라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면서 그러면 자동차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덜 오른 쪽에 이제 수급이 이제 붙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동안 덜 올랐던 코스닥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은 깨름칙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환율이야. 뭐 우리나라만 약세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통화 가치가 지금 약세이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숫자라고는 하지만 예.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매수 선물 포지션을 지난 3, 4거래일 동안 많이 청산을 좀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이 포지션을 구축을 할 때 매수 방향, 그러니까 상승 방향이면 괜찮지만 약간의 어떤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해서 매도 포지션을 또 장착을 한다거나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좀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음은 경계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난 게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고 또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또 예. 대체거래소까지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이게 참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진짜 괜찮은 종목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은 누가 더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끝까지 가져가느냐? 일단 저도 지난주에 한번 실수를 한 게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많이들 아셨겠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마이너스 1.5%까지 좀 빠졌었거든요. 그때 또 프리장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또 막 3%, 4%씩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글쎄.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그때 비중을 좀 줄였는데 예. 문제는 또 월요일 날 괜찮아졌는데 그거를 다시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비중을, 확대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이라 우선은 AI 버블 논란, AI 고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가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김태성 본부장 보시기에 그 프리장이나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그 한 번씩 그 황당하게 밀어붙이거나 땡기는 선수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좀 넥스트 트레이드를 약간 좀 장난질 아닙니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한가에 가더라고요. 근데 몇 주로 하한가를 만들었냐 봤더니 6주로 하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뭔 이게 짓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게 해주시던지 예.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본장만 열어서 시원하게 치고받고 하는 게 맞지. 이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계속 시간만 늘어나. 시간만 늘어나고 피곤하고 피곤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형성되는 가격이 뭐 정상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뭐 반영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조금만 거래량이 몰리면 네. 제 가격에 못 팔더라고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이번에 한번 매매를 시간 내에서 해봤는데 프리장에서 해보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넘기기에는 또 거래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 한 명도 그런데 이게 여러 투자자들이 한 곳에 몰리면 그게 예. 더 심할 수 있어서 저는 예. 사실 넥스트레이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예. 아니 근데 지금 다시 또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순매수로 도니까 코스피는 1.8%에 근접합니다만 네. 오늘 3,900도 찍겠구만 분위기가. 즉 코스닥이 이제 개인만 사는 현상이에요. 네. 아까 1,000억이 넘었는데 지금 855억 불로 순매수 규모가. 이거 혹시 지금 또 그거 2차 전지 물타기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코스닥에 지금 외국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다수가 사실은 지금 2차 전지로 쏠리고 그쪽으로 있는 것은 있어요? 맞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 신만전자를 오늘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지금 99,400원, 450원대를 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피 3,900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는 10만전자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50만 닉스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 40만 닉스 가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50만 닉스여가지고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 어때요? 로봇 최근에 엄청 이제 막 올라가더니 이제 네. 반도체가 좀 가고 하니까 다시 이제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상황인데 진짜 기업들 보면 주가가 한 달 사이 뭐 90% 가까이 상승한 기업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감속기 기업인 하이젠 R&M도 5%대 지금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으라고 해놓고 또 한편에서는 빠르게 순환매를 돌아야 살아난다 그러고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로봇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실질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숫자를 보일 수 있는 쪽과 아직은 그것이 부족한 것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 감속기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하지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디램의 가격이 어제도 장중에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본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시세가 나는 쪽과 시세가 날 것을 기대하는 쪽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이 확실하게 동반이 되는 반도체는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붙고 그러기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렇게 트레이딩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흐름 변동폭이 계속해서 좀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LG 그룹주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뭐 LG 엔솔 최근에 이제 뭐 급등이 나왔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이노텍도 지금 뭐 헐헐 날아가고 있고 네. LG 화학 나빼던데 오늘 약간 숨고르기고 네. LG 전자도 LG 전자 최근에 많이 뛰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LG 그룹사는 애플의 어떤 애플? 후광을 좀 받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스닥 증시 좋다 하고 예. 테크주도 역시 강하다 하지만 사실 예. 최근 3, 4거래일 보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계속 이제 서로 치고받는 시장이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엔비디아가 강한 날은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 약했고 예. 이들이 강한 날은 엔비디아가 강했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그 중에 사실 지수가 더 밀려 내려올 수 있었던 날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사실 미증시를 완벽하게 커버를 해준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애플이었습니다. 아하.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을 때 예. 호평이 아니라 혹평이 좀 많았었어요. 아니 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AI를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했어? 이게 첫 예. 번째였고 뭐 예전 작가 지금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변화가 없네? 이런 혹평이 더 많았는데 막상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리드 타임이 역대 최대로 지금 뭐 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높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애플이 AI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매니아층이 두텁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이제 주가의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LG노텍, LG 디스플레이가 포진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이폰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LG 그룹사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LG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예. LG전자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LG전자가 하고 있는 백색가전의 어떤 사업 구조 형태를 보면 갑작스럽게 스마트폰처럼 혹은 갑작스럽게 로봇처럼 엄청나게 판매량이 늘어날 만한 제품은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로봇 산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결국에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 LG전자가 추후에는 로봇의 LG전자로 좀 탈바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투자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 물 들어올 때 LG전자가 물 들어왔고 여기에 다른 로봇주도 꺾일 때 안 꺾이는 이유는 애플의 후광 효과가 지금 뒤따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플을 보신다면 저는 우선은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이 아닐까 싶은 게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약 중국 쪽에서 패널을 혹은 소재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공급해야 되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있고 그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다면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록스와 같은 소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LG 얘기 마무리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코로나 랠리 때 이 180만 원 근방까지 갔던 LG 생활건강 네. 얘는 지금 28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이제 옆으로 거의 횡보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뭐 산소호흡기 떼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오히려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뗀 지 오래됐습니다. 호흡기 뗀 지 오래됐어요? 네. 왜냐 어, 이게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바뀌어요. 소비 그러니까 패턴이. 한번 이렇게 소비의 트렌드에 편승이 되면 그 트렌드가 수년 가잖아요. 네. 근데
LG 생활건강도 사실은 7년 전, 8년 전, 10년 전에 그 소비 트렌드를 따라갔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호재를 받았던, 수혜를 네.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굉장히 비싼 브랜드, 값비싼 제품들. 그런데 지금 화장품을 사시는 정말 많은 분들은 예전처럼 이렇게 고부가 제품, 값비싼 제품을 사기보단 중저가의 브랜드들을 지금 더 선호를 하시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실제 매출이 나는 라인업들을 보면 예. 다 중저가 라인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물론 주가가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빠져왔으면 NC소프트처럼 기술적인 반등은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품의 어떤 라인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이는 물려 계신 분들의 소망만큼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중에는 뭐가 더 나은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지금 50만 원이 넘어섰는데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건지. 나는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패널 안 나온다. 그 누가 알아 그걸? SK하이닉스가 더 나을지 삼성전자. 아니 단기적으로 좀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종목. 주식하는 거 보면 아주 프로인데 질문하는 거 보면 예리한 거죠. 예? 개인 투자자면 근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또 이거긴 합니다. 네. 네. 맞으면 제가 욕을 안 먹지만 또 틀리면 또 제가 욕을 먹게 또 확률도 되겠으나 반반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도 SK하이닉스 쪽이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AI 고점 논란, 버블 논란 뭐 여러 가지가 많긴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2등 주자, 3등 주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결국 여전히 HBM이 필요한 시장임을 감안을 해보면 네. 저는 SK하이닉스를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들어가시더라도 SK하이닉스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변동성을 보신다면, 변동성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신다면 저는 SK하이닉스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삼성전자를 후순위로 두자니 너무 좋습니다. 둘 다. 같이 가져가시죠. 둘 다 좋은데 야, 아니, 들고 계셨던 분들은 던질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뭐 고생하다가 한 8만 원 근방에서 던지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참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접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추석 연휴,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게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의 어떤 습관일 수는 있는데 긴 연휴 앞두고 줄였다가 다시 사야지 했어요. 그런데 추석 끝나고 오랜만에 열린 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상승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 사겠다는 그래서 김 본부장 보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 그러지 메론 그러지.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30주를 줄였고 30주를 다시 살려고 했다가 저도 10주밖에 확장을 지금 못했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이럴 때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그 기업들을 좀 떠올려 보면 참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지 못하고 쫓아가는 순간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또 밀리다 보니까 더 길게 갈 수 있는 것을 길게 못 갖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시장의 흐름에 반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시장이 몇 번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크게 안 다치려면 일단 시장이 가는 대로 끌려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비중 조절에만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아마 지금 가장 속상하신 분들 미리 매도를 해서 더 살까 말까다 못 사셨던 분들이 아니라 예. 고퍼스에 투자하신 분들일 겁니다. 아유 그 뭐 네. 말해서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쪽은 저는 잘 고민을 해보시고 외국인들과 싸워서 혹은 기관과 싸워서 개인 투자자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는 또 LG를 여쭤봤고 네. 이거 뭐 질문지도 미리 안 보내놓고 자꾸 즉석에서 여쭤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국방부 회장도 가셨지만 우리 김동관 부회장도 가서 뭐 트럼프 하나? 대통령이 또 각별하게 챙겼나 보던데 네. 이 한화 이거 좀 주주분들 지금 고민스러워요. 한화는 뭐 방산도 그렇고 지금 네. 뭐 조선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잘 달려왔다가 네. 주춤했는데 요번에 이제 골프 해동 소식이 어제 또 반응은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걱정할 필요 같습니다. 없다. 이미 기대감에 올라온 주가가 아니라 네. 이거는 받쳐주는 게 있다. 받쳐주는 게 확실하게 오케이.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솔루션,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지주사들보다 한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화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만약에 걱정을 해야 된다면 하나오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도 꺾이는 거에 걱정이 아니라 언제 더 사야 될까. 근데 지금 조선주들이 오늘 강하죠. 예. 어제 이제 EU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제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그러면 이걸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고 가지고 올 때 우리나라 배가 필요하고 또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 골자를 본다면 조선업은 지금 포트에 있어야 되는데 상승할 때 살 거냐 아니면 밀릴 때 불편하지만 그때 살 거냐에 대한 고민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1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또 90만 원까지 조정 올 때 좀 혹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매수를 하셨어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예. 그 원전주도 여쭤볼게요. 네. 원전주는 어때요? 이거 아, 사실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은 원전은 또 섹터에 또 담아둬야 될 그런 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원전을 외친다면 그건 위험하지만 네.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외치고 있고 예. 지금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 어느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난주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SMR을 짓는데 예. 우리나라도 원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전 필요한데 어디다 지을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은 SMR을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했죠. 미국 내에 있는 군사기지 안에 SMR을 모두 지을 수 있게 법안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할 거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SMR의 속도를 내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원전주들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AI 데이터 센터 기가와트 수를 계산을 하더라도 원전이 아니면 이거를 지금 감내할 수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서 원전주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제 세 가지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수주 잔고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한수원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한전 기술을 좀 보셔야 될 것 한전 같습니다. 기술. 그러니까 한수원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하지만 그 밑에서 설계를 하는 게 한전 기술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전 기술 설계를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두 기업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SK 하이닉스는 견조하게 50만 원 또 지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방금 정민 앵커는 김태성 본부장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봤는데 저는 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 때문에 못 물어봤는데. 남겨두세요. 그럴까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